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한미 동맹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과의 동맹을 선택하면서 중국은 그야말로 긴장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치졸한 수법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은 서해 백령도 서쪽 약 45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한 척을 납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납포된 중국 어선은 중국인 5명이 승선한 30톤급 철선으로 이들은 우리 수역을 약 7km가량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특단에 따르면 이곳에서 올해만 16척의 중국 어선을 납포하는 등 중국의 불법 조업은 작년보다 5배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렇듯 중국은 계속해서 서해를 침범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더 긴밀한 사이가 되자고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싱크탱크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는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 시 한국이 한미 동맹을 통해 대만 편에 설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중국이 예측하는 최악의 상황은 대만 해협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 26,000여 명이 대만 편에 서는 건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국의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동맹 강화의 제스처로 올해 5월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은 비핵 국가 중 최초로 SLBM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는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강화된 한미 동맹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군사협력 요청에 응할 것이라며 우려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이 2019년부터 중국과 대만의 갈등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는 일본을 따라갈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아닌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한반도에 순환 배치되어 온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가 상시 주둔 부대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최근 미 국방부는 해외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한국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규모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라칼리 미 국방부 정책부 차관은 주한미군 배치는 아주 강건하고 효과적이라며 어떠한 변화도 밝힐 것이 없는 아주 현명한 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한미동맹 협력 강화라는 카드를 먼저 꺼내든 겁니다. 그동안 순환 배치해온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와 미 포병여단 본부가 한국에 상시 주둔하게 되면 사실상 한국의 전력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인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는 최근 참수 작전용 무인기로 불리는 그레이 이글과 연동작전이 가능한 아파치 가디언 헬기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포병여단의 경우 다연장 로켓과 전술 지대지 미사일, 신형 다연장 로켓 발사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진지를 무력화하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미국의 상시 주둔 부대 전환 결정은 2028년 퇴역 예정인 주한미군 A-10 대전차 공격기 1개 대대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A-10기 퇴역 시 북한의 대전차, 고속정 전력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치 공격 헬기를 AH-64E 아파치 가디언 최신형 헬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은 아파치 가디언을 주한미군 군산기지에 배치한 무인공격기 MQ-1C 그레이 이글이나 무인공격기 AH-6와 함께 운용하는 멈티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한국군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멈티로 아파치 가디언, 무인기, 그리고 포병부대까지 함께 연동해 적 공격에 대한 억제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한반도에서 한미 연합전력은 중국이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이렇듯 미국의 큰 그림을 살펴보면 한미동맹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미국의 글로벌 배치 검토 결과에 대해 미국이 먼저 제안한 내용으로 미 국방부가 사전에 통보해 알고 있었다며 아파치 부대와 포병본부를 상시 부대로 전환하는 데는 로이드 오스틴 장관의 승인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미국의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한국에 순환 배치된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의 경우 최신형 AH-64E 아파치 가디언과 무인정찰기 RQ-7B 섀도로 구성됐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아파치 공격 헬기는 지난 1991년 걸프전 중 이라크군 기계화 여단급 부대를 단번에 괴멸시키는 위력을 발휘한
미군의 주력 헬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 순환 배치됐던 미 육군의 210 화력여단은 한반도에 배치된 지상 전력 중 가장 강력한 화력을 보유한 단위 부대로 꼽히는데요. 일반적으로 M270 다연장 로켓은 일반 포병 54개 대대의 화력에 필적하는데, 그 당시 210 화력여단은 대한민국 육군 전체가 보유한 수량과 동일한 M270을 보유하며 막강한 화력을 과시했었습니다. 이로써 미군이 순환 배치해온 부대를 상시 주둔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장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을 높이고 한미동맹 전선의 전력 증강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미 안보 협의 회의를 앞두고 상시 주둔과 관련해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를 발표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실제 미 국방부가 이것을 발표한 날은 공교롭게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미 안보 협의회인 SCM을 참석하기 위해 한국 방문길에 오르기로 한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즉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 축으로서 변함없이 동맹을 강화해 나가자는 미국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겼던 셈입니다. 실제로 이번에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것과 더불어 미 국방장관도 한국의 우호적인 인물로 바뀌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SCM은 이전과 달리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12월 2일 어제 드디어 초미의 관심사였던 한미안보협의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래전부터 SCM은 한미 동맹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는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SCM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전작권 전환 추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 방안, 중국에 대한 한미 공조 등 다양한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오스틴 장관과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 존 에킬리노 미군 인도 태평양 사령관, 폴 러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참석하는 등 거물급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번 SCM에서는 예상대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전작권 전환과 인류한 2단계 FOC 검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우리 국방부가 한미 안보 협력 강화와 관련해 미 의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던 내용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욱 국방부 장관은 당시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 연방 마크 타카노 의원을 비롯해 미 하원 의원 대표단을 만나 한미동맹이 협력을 확대하며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안보 협력 강화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 의원들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미 의회 차원의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화답했는데요. 결국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연합 방위태세가 더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대외적으로 한미동맹의 의미를 강조하며 양국 관계의 굳건함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접견에서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현재 주한미군 전후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브룩스 전 사령관은 주한미군 전후의 활동을 포함해 미국 내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와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한미동맹은 동북아 지역 이슈에 맞서 협력하며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군사적 위협에 함께 대응하며 호혜적, 포괄적 동맹으로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새로운 미래를 향해 위대한 동맹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 한미 동맹의 종착지가 어디일지 다음 영상에서는 SCM 결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더욱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